5번째 편지.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자녀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5번째 편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가한 잘못이 밝혀지게 돼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학폭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기도 하죠. 모 연예인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모 언론사에서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고 나는 자다가도 떠올라서 깰 정도로 몸이 반응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지나놓고 보면 제 아이도 학교폭력 피해를 겪어 힘겨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얘기가 됐지만 지금도 그때를 떠올려도 제 아이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 정도로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학교폭력 피해를 극복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영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수진이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어느 날인가부터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명랑하던 애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침대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물으니 슬프게 울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슬프게 우는 이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폭포수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하고만 안 논다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안 놀고 쌀쌀맞게 군대요. 왕따의 피해를 입게 된 거죠. 한 아이가 주동이 돼서 주변 애들까지 동요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엄마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볼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수진이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건 어때? 안 돼 엄마. 그러면 걔네들이 날 더 싫어할 거야. 애는 친했던 친구들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이 커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아이가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다. 지금 상태로는 학교를 보내는 게 무리이다. 선생님께서는 제 딸애를 왕따시키는 애들에게 말씀을 해보신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라도 소문이 나서 제 아이가 집단 왕따를 피해를 입을까봐 애가 원치 않으니 경과를 보고 애들과 말씀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가 꼬박 일주일을 학교도 못 가고 밥도 먹지 않고 자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더군요. 기운 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애가 안 보는 데에서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등 일을 하게 돼서 집에 없을 때에는 전화로 아이 상태를 확인했어요. 24시간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와 함께하며 내 곁에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3일 정도 됐을 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있던 우리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슬픈 이유가 뭘까? 걔네들이 이제 나하고 안 놀아주니 옛날처럼 걔네들하고도 못 놀잖아. 걔네들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 없는 게 우리 수진이가 슬픈 거구나. 그러면 수진이가 어떻게 하면 그 애들과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수진아,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 제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수진이가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야. 수진이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이제부터는 정말 그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친구도 없이 지내야 해? 아니지. 우리 수진이가 왜 친구 없이 지내야 해?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걔네들하고 예전처럼 지낼 수가 없는데. 그래 맞아. 이제는 예전처럼 걔네들하고 지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 새 친구를 사귀면 되지? 수진아, 학교에 가서 그 애들이 보라는 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봐. 걔네들은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는 거야.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면 걔네들 반응이 어떨까? 당황해야겠지? 그리고 보라는 듯이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시키고 장난도 치고 재미있게 지내봐. 그러면 오히려 반 친구들도 그렇고 수진이를 괴롭힌 애들도 수진이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자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엄마, 나 너무 슬퍼. 그럼 우리 수진이는 할 수 있어. 슬프지. 얼마나 슬프겠어. 엄마가 수진이라도 슬플 거야. 어른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수진이 얼마나 대견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는 우리 수진이의 마음을 읽어주며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계속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걔네들이 예전처럼 지내자고 할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실은 엄마한테 얘기 안 했지만 지선이가 내 손도 막 쥐어뜯고 그랬어. 수진이의 말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이제는 수진이가 변해야 할 때야. 안 그러면 수진이가 계속 힘들게 될 거야. 걔네들이 만만하게 보게 될 거거든. 이제 걔네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는 항상 우리 수진이 편이야. 우리 수진이 곁에는 항상 엄마가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우리 수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수진이는 꼭 이겨낼 거야. 엄마는 믿어. 엄마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잘 견뎌줘서 너무 자랑스러워. 일주일간 끊임없이 우리 수진이를 지지해주며 애 곁에는 엄마가 든든히 버티고 있음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제 아이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제 작전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했어요. 반 친구들과 그 애들은 우리 수진이의 용기에 놀라워했고 우리 수진이는 더 이상 학교폭력 피해를 입지 않게 됐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며 무사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수진이와 지난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던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그 고비를 견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었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우리 수진이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짜증을 많이 내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테니 부모님이 관심을 더 가지고 지켜보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처럼 민주주의적인 분위기로 가족들이 친구처럼 소통하는 것은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으니 혼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며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든든한 보호자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어떤 일이 있던지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꼭 해주시라는 말도 하더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는지요? 6번째 편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